오늘 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깜짝 발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는 초유의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서울 지역 중위 가격 아파트 6억 원에서 8억 9천만 원까지 올랐다든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다 이런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었는데 오늘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1216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강남 재건축발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출을 아예 금지. 그렇습니다. 그 초고가 아파트는 얼마예요? 이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에 입지한 시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LTV 40% 적용 대상인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뭐 이런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제 대출 허가가 되는데요.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매매 계약에 대해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아파트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뭐 예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LTV 40%가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로 대출을 묶는다 이런 대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지구 안에 이제 14억 원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현행대로 하면 LTV 40% 적용하면 한 5억 6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9억 원의 40%인 3억 6천만 원에 이제 나머지 차액 5억 원의 20%인 1억 원 합계 4억 6천만 원의 대출만 나온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것은 은행이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23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갭 투자. 이건 사실은 투기로 봐야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대출 규제의 어떤 우회로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요. 뭐 이런 보도가 쭉 나온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 이걸 이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수준이었는데 더 강력하게 지금 뭘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쭉 소개하는 내용이 보니까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 얼마 이러네요. 그렇습니다. 그 시가의 정의가 뭐죠? 이 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 KB 시세하고 한국감정원 가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둘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이제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시세가 이 위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15억 원인데 자기가 14억 9천만 원을 계약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반대로 시세가 14억 9천만 원인데 매매를 15억 원에 했더라도 이것은 이제 담보대출이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또 세금 대책도 포함됐죠? 그동안 이제 보유세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정부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을 통해서 종부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한 0.2에서 0.8%포인트 인상이 되는데 과표 94억 원이 넘는 이 경우에 최대 종부세율이 4%가 되는 셈이고요. 그 이하 일반 대상은 0.1에서 0.3%포인트 정도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대비 200%에서 300%로 확대가 되는데요.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연령대별로 상향 적용을 해서 부담을 좀 줄여준다 이런 계획입니다. 대신에 양도소득세는 뭐 좀 깎아주는 게 있다고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이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 지금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서 부담을 줄여준다. 이 내용이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언론이 평가를 할 때는 다주택자들이 이미 임대주택 등록이라든지 기존에 정부가 제안한 이런 세부담을 줄이는 방식 등을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이게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들 일가구 다주택자는 집 팔아라 이런 얘기로 나왔다고요? 오늘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집은 처분해라 이걸 권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현직 참모는 총 1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센 대책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울러 최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 지역을 뭐 피해갔다 이런 이제 주장도 막 한쪽에서 나오고 했는데 정부는 오늘 대책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고 과천, 하남, 광명 등 수도권까지 확대한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예. 즉 총선 전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있는 대책을 다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시장에 영향이 있는지 봅시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계속되는 수사와 신경전입니다.
조국 전 장관 검찰 나갔죠 오늘.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동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이유 등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시장 재판은 다음 달 6일부터 첫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또 유재수 전 부시장 공소장 내용이 보도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 강남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이 집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중에 이제 1천만 원을 그냥 갚지 않은 이런 사례가 나타나 있고요. 또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해달라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쓸 골프채나 가족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권 구입 비용 등을 이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또 동생을 금융투자업체에 취업시키기도 했다라는 혐의인데요. 부산시로 자리를 옮겼을 때도 자기가 지정하는 3명에게 자기 명의의 추석 선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또 업체 관계자들에게 한 것으로도 공소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혐의 상당 부분을 청와대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라는 표현이 공소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공소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문을 냈죠. 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언론 보도 내용이 보면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당시에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감찰을 진행을 했고 이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을 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언론 보도 내용 중에 쭉 등장하는 청와대 인사들이 유재수 전 부시장과 함께 금융의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 뭐 이런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의 존재라든지 또 천경득 행정관의 PR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어떤 발언 등도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 검찰이 또 반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이런 입장에 나온 직후에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도 수긍할 것이라는 어떤 취지의 입장을 언론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청와대 윤도한 수석이 다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약을 하면 어제 청와대 발표는 언론 보도에 대한 것이지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닌데 검찰이 나서서 언론 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렇게 좀 반박과 반박 그리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검찰발 보도, 청와대 해명, 검찰의 반박, 청와대의 또 해명. 그렇죠. 뭐 하는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 신경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